네, 본격적으로 김진의 돌직구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2부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돌풍을 일으켰던 박용진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맹소영 대표님도 계속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맹소영 대표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태풍 소식 조금 더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좀 우려했던 것보다 속도를 빠르게 냈습니다. 오늘 4시 50분쯤 거제 부근에 상륙을 해서 빠른 속도로 육상을 많은 부위를 지나지는 않고요. 5시, 그러니까 7시 10분쯤이죠.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거의 울릉도, 독도 부근까지 거의 가까워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세력이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방향은 동쪽으로 틀어줬지만 이 진입하는 그 시점 자체가 남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좀 겹쳐졌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추후에 좀 피해 상황들은 좀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양수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강원, 특히 이제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태풍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 인제 지역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주민 대피령이 내려서 좀 대피하신 분들도 있고, 속초, 고성, 양양에 아직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뭐 도로 침수라든지 주택 침수가 있어서 지금 뭐 아주 민관이 다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24시간 넘게 지금 비상근무 체제 중인 겁니까? 비상 대기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새 사무실을 지키면서 철야를 했군요. 비상대기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들이 계속 속속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조한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과 어제 다 마음을 졸이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늘 다행히 좀 빠른 속도로 태풍이 좀 이동해 가고 있어서 좀 안도하는 그런 좀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비라든가 바람이 뭐 파랑주의보 같은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철야 분위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얘기는 잠을 들 수 없는, 아무도 잠을 잘 수 없는 뜬 눈으로 지샌 밤이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야전 침대도 곳곳에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그 중심 기압이 계속해서 뭐 더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들 뭐 긴장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아마 그 마음은 뭐 모든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오늘 패널 분들도 좀 전에 오기 전까지 말씀 나눴는데 다들 잠을 잘 못 주무셨던 그런 긴장된 밤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비상한 시기에 용산과 우리 공직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어제 밤에 잘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비 피해가 심했을 때 대통령이 사저로 퇴근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퇴근 안 하신 건 지난번 논란을 좀 의식한 측면도 있습니까? 그 지난번 서울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마비가 됐을 때 뭐 정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질타가 있으셨고 문제 제기가 많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결과, 하여튼 다행히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목격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합심해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네. 전당대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쁜 전당대회 일정 중에서도 또 돌직구쇼 출연 약속을 지켜주셔서도 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고, 야당에서는 지난번 이 호우 피해 상황일 때 대통령의 퇴근 일정을 두고 굉장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헬기라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위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대통령이 24시간 집무실에서 비상 대기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지도자 혹은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 행정 책임자들은 좀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처리한다고 태풍 상황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재난을 책임져야 하는 각 지역의 재난 책임자들 그리고 행정부처의 수장들이 더 긴장하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논란 그리고 뭐 야당의 질책, 국민의 비판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변화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 그것도 아주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 좀 그걸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 강북 지역이 지역구잖아요. 해당 지역구에는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예, 어제부터 뭐 지역 주민들과 대화 이런 행사들이 쭉 있어서 이제 봤는데 부청장을 비롯한 그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침수 피해 등이 일부에서 이제 비 때문에 어제까지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 때문에 일부 지역이 비 피해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맹소영 대표님,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기상청이 굉장히 비장한 메시지까지 냈어요. 부디 모두 안전하게 말한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비해서 정작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혹시 기상청의 예보가 이번에도 틀린 건 아니냐? 물론 이번 경우에는 틀려서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만 기상청 예보의 어떤 정확성과 관련된 논란도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예보도 이제 사후에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의 피해 상황이 발생했는지 집계를 통해서 예보도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상청도 예보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태풍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상 현상도 규모와 시간적인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풍의 진로를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좀 태풍이 비껴나간 것에 대해서 예측보다 비껴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예측보다 태풍이 빠른 속도로 비껴나간 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 상황이 다르다는 거는 이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위치를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뭐 이제 기상청을 좀 두둔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지난 8월 8일과 9일에 서울 지역에 특히 동작구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루에도 140mm의 비가 내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집중호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씨 자체가 1시간에도 이런 비가 내릴 정도의 날씨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의 예보 기술력은 전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지만 기후변화의 속도를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좀 기상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도 기후변화 수준만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성적표나 이런 어떤 평가를 하기 이전에는 일단은 왜 이런 날씨들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보에 대한 정확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불평은 사라지고 좀 다른 시각에서 예보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뭐 여름 장마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가을 태풍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태풍이 더 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해에 25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하고 그중에서 10개 이상이 9월 태풍, 10월 태풍이 보통 이제 발생하는 게 과거 기상청에서 관측한 30년째 평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번 흰남노는 지금 9월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발생 자체가 8월 28일이기 때문에 8월 태풍에 속합니다. 앞으로 14개의 태풍이 9월과 10월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막강한 태풍이 발생을 할지, 막강한 태풍이 발생해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미리 예측을 하기 힘든 게 태풍인데요. 아무튼 이번 태풍을 계기 삼아서 이제는 한반도로 다가오는 태풍이 과거 같지 않고 우리가 뭐 루사 태풍, 역대급 태풍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좀 어떤 재난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자연재해를 좀 이제 대비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이번 계기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 추석 연휴 날씨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태풍이 오늘 오전 중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강원도 지역은 오늘 밤까지도 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보도 좀 보니까 보통 이제 파고가 한 2m 이상 일어도 좀 높은 파고라고 하거든요. 내일 오전까지는 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파고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석길 좀 이동이 시작되는 구간 동안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바다 육상 모두 좋겠고요. 단지 기온은 그냥 평년보다 1, 2도 정도 높은 수준, 약간의 이맘때 가을보다는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뭐 비 피해를 현재 집계 중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피해도 현재 집계 중이고요.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집계 중입니다. 한 명이 실종이 됐고 그리고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맹 대표님, 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태풍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이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집계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번 태풍은 바람과 비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우리에게 좀 피해를 더 많이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하지만 본다면 비와 바람 모두 다 막강했던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에 비의 강도가 강했던 이 루사와 2003년에 바람의 태풍의 강도가 강했던 매미. 근데 그 당시에 그 태풍도 비냐 바람이나 먼저 성적표 1, 2순위를 다퉈서 그렇지 뭐 비가 강했다고 해서 바람이 약한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역대급의 태풍이 한반도에 진입했던 강도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강도, 그러니까 굉장히 초강력의 태풍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와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재산 피해가 적다라든지 인명 피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에 나타난 태풍은 그 사이 안에 도시 기반의 어떤 재난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태풍의 강도와 비례하게 좀 증가하면 더더욱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적었다라고 해서 이번 태풍이 예상보다 약하진 않았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게 섣부르게 좀 이렇게 설레발을 쳤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연기했다는 뉴스 속보인데 아무래도 이제 태풍 대응, 태풍이 빠져나갔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미 대피해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일도 정부에서 챙겨야 할 것이고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일도 정부에서 챙겨야 할 것이고 또 한 명 실종된 분에 대한 수색 작업도 대통령으로서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뭐 복합적인 차원에서 국무회의가 연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는 것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복구 그리고 오늘까지는 저희가 전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도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산사태 같은 것들은 사실 태풍 이후에 나타나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막 이제 아주 약해지고 이래서 그렇죠.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상적인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내일까지는 비상 대기 상황으로 모든 공직자가 임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 국민 모두 태풍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까지는 모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태풍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